포세리는 깨지면 다행이에요. 왜? 턱이 안 돌아가니까. 지르는 어쩔 겁니까? 그는 이제 생리가 깨지겠지. 아니면 턱이 돌아가거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공사가 만들 때 이것도 뭐 나중에 교합기 얘기를 할 때 할게요.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해부학적 교합기, 지금 해부학적 교합기라는 거는 교합기의 과두의 이 축이 지금 우리 과두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운동했을 때랑 그 다음에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지금도 만들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경추교합이랑은 측방 운동로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론은요 경추교합입니다. 뭐 카보 교합기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인 카보니까 그거보다 저가는 이제 뭐 호비 교합기 뭐 이런 거는 아까 딱 그 그림이에요. 과두를 하악을 돌렸을 때 우리 이제 상대를 돌리잖아요. 상대를 돌렸을 때 어쨌든 이 축이 고정이 돼 있어야 얘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연구하는 곳은 공부하는 곳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축이 이쯤에 있어야 과두가 전내 하방할 때 균형축이 전내 하방할 때 과두는 후축방 운동을 한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축이 이쯤에 있어야. 그럼 이쯤이 어딜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점이 우리 경추 부분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측방을 다 봤는데 측방을 보면은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서 얘는 지금 그림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니죠.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그림에 눈을 속지 마세요. 이런 측방 운동을 해야만이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운동은 지금 이쪽으로 화살표가 직진으로 돼 있어야 돼요. 직진으로. 실제로도 턱이 지금 그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갔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측방을 볼 때 뭐 기공소에서 이러한 교합기로 보철을 그렇게 만들어 왔을 지연정, 이런 측방에 과보상을 했을 지연정, 그거는 이제 치과 진료실에서 환자한테 직접 추잉을 해보라고 하면은 분명히 프리머처가 있을 겁니다. 측방에 조기 접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진료실에서 그걸 쳐줘야죠. 왜? 치과에서 이거 해보세요 이러면은 이 교합기로 만들면은 과보상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안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측방을 하잖아요. 측방을 하면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 과보상은 안 해줬거든. 그럼 탁탁 걸리겠지. 그럼 그거 쳐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환자한테 추잉을 시켜야 됩니다. 추잉만 시켜서 될 뿐만이 아니고 이제 교합지를 넣어가지고 프리모처가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이제 검은색 교합지로 중심 교합 좀 다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빨간색 먹지로 추잉에 이렇게 했을 때 가다가 어디 끊긴 것은 없는지 뭐 이런 거 다 체크해 줘야죠. 그게 본인들 할 일 아닙니까? 그게 본인들이 진료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면 불법 아닙니까? 그죠? 글쎄요, 의료기사법에, 그러니까 치위생과의 그 치과 위생사의 그 허용 범위가 교합 체킹까지 있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원장님이 해야죠. 원장님이 해야 되는데 뭐 워낙 환자들이 많고 이래 돼 버리면 어느 정도 이제 보통 환자 많은데 가보면은 원장님들이 아니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먼저 한 85에서 90%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원장님이 하는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 다 그렇게 하니까 자 이제 측방을 이제 다 봤습니다. 측방까지 이제 과보상이 다 됐어요. 환자가 이렇게 해도 편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편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방을 봐야죠. 전방을 왜 봅니까? 전방 교합은 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입 닫고 있으면 되는데 왜 안 볼까요? 아니, 왜 봐야 할까요? 전방 교합은 보통 우리가 턱을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운동인데, 보통 우리가 앞쪽에 심미보초를 하게 되면은 약간 이개시켜 줍니다. 왜? 깨질까봐. 그리고 치주에 무리 갈까봐. 치료받은 치주가 무리 갈까봐. 게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엔도 신경치료까지 해버리면은 무리 갈까봐 웬만하면 잘 안 닿게 해줘요. 그래서 이 보초를 새로 할 때, 특히 이제 덴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예 전치부를 6번 브릿지로 뭐 포세린을 하든 지르러 하든 이렇게 하면은, 일단 덴처 환자들한테는 본인들도 이제 이걸 좀 대사를 많이 아셔야 되잖아요. 환자를 구슬리는 방법 보면은 애초에 기대치를 확 낮춰야 됩니다. 완전히 확. 무슨 말? 덴처라는 그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 뭐 아예 이가 한 번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뭐 잇몸은 저희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파노라마 찍어 보면은 뽀는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물렁물렁한 잇몸은 요만큼 있고, 그 위에 이제 치아가 있는데, 실제로는 한 치근이 한 요 정도밖에 있다는 거죠. 막 이제 무빙이 막 춤추죠. 예. 그런 환자에다가 치주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어차피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사람은 치아가 영구치가 빠지면은 다시 치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는 너무 빼기 싫고, 안 그래도 치아가 이렇게 흔들거려서 빠지고 질병이 있어서 빠진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늙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엄청 좀 우울감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뭐 죽으나 사나 난 내 일을 가져가겠다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연치에다가 뭐 클래스프를 걸어 주거나, 아니면 뭐 자연치를 흔들거리지만 옆에 치아가 좀 괜찮다 싶으면 어떻게든 묶어 가지고 파샬지대치로 쓰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풀덴처를 들어간 사람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오겠다고 합니다. 왜? 아니, 본인이 진짜로 생리를, 본인한테 생리겠지. 근데 의료인이라든지 우리가 파노라마 볼 줄 아는 사람은 제 가만 놔두면은 임플란트도 못 심을 것 같거든. 그러면 애초에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고, 뽑고 본이 어느 정도 안 녹고 남아 있을 때 임플란트라도 이제 심으면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고 싶은데, 안 아프게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좀 잘 달래주셔야 됩니다. 덴처도 그래요. 덴처는 특히 덴처가 그런 그 우울감이라든지 좌절감 같은 게 심해요. 환자들 얼굴 보면.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건 그거지만 보통 덴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덴처를 새로 끼면은 자기한테 새로운 이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줄 알아요. 아닌데, 맞잖아요. 덴처는 리무버블입니다. 갇혀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덴처를 만들어 줍니다. 중심교합, 측방, 전방, 후방 다 봐주고, 게다가 양측석 균형교합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보고 내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이 덴처가 안 떨어지게 노력을 하면서 밥 먹는 그런 학습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라면 끊기입니다. 국수 끊기. 덴처는 앞에 툭툭 치면은 이제 덴처 그 상하게 뒤에가 툭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툭툭 쳐도 얘가 좀 이게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면 못 드실 거예요. 뭘 앞니로 못 끊어 드실 거예요. 사탕 못 깨 드실 거예요. 딱딱한 거 이제 못 드실 거예요. 이러면서 사실은 사탕보다 약간 물은 카라멜 정도 먹을 수 있겠지. 국수는 못 끊더라도 너구리는 끊을 수 있겠지. 하지만 기대치를 확 낮춰줍니다.
그래야 아니 뭐 내가 생리 덴처 하면은 뭐 틀리 하면은 뭐 다 모을 수 있나요? 아우 뭐 정상인처럼 뭐 아예 새 일을 가지신 겁니다. 이러면은 기대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머리카락도 끊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치를 확 낮춰야 됩니다. 바닥까지 달래주면서 어 그런 방법도 아마 진료실에서 하다 보면 배우실 거예요. 자, 전방 교학도 봐야 되는데 뭐 모든 교학기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쓰고 있는 경추 교학기는 전방도 제가 왜 엔터리어 오클루전 그다음 전방 교학 그다음에 라테랄 오클루전 이렇게 했냐면 저는 측방을 동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저는 측방을 볼 때 최대한 이제 작업치의 상하의 비기능 교두와 하악의 기능 교두 협척 교두끼리 이렇게 맞닿게 한 다음에 이제 양쪽에 균등하게 교합이 오도록 스탑을 시켜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옆을 다 맞춰요. 그 다음에 한 0.1도 정도 이제 중심교합 쪽으로 옵니다. 그럼 똑같은 교합점이 안 찍히지 당연히 움직였으니까 또 거기도 양쪽이 다 닿게 교합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조금 중심교합까지 올 때까지 그러면은 이게 측방 운동을 해도 양측선 균형 교합이 다 되는 거예요. 왜? 각 그 0.1도에서 0.2도마다 CO를 다 봤으니까 양쪽 다 맞을 수밖에 없지. 제보철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 나가는데 전방도 마찬가지예요. 전방도 나사를 이렇게 쪼으면은 이제 턱이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맞춰줘요. 이렇게 맞춰주는데 덴처 같은 경우는 이게를 많이 시킵니다. 왜냐? 덴처를 이게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뭐 라면은 못 끊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고개를 숙여버리게 되면은 앞니가 아래 하악의 앞니가 이게 상하게 설측을 툭툭 칩니다. 대여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또 뒤가 떨어지니까. 뭐 포세린 툭툭 치면은 깨지니까. 그래서 교합지가 한 5장 정도 물리게. 그러니까 여유가 4장 정도 있다는 거죠. 5장 되면 물리는 거니까 4장은 빠지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맞춰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에서 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국수는 끊어 먹을 수 있다. 아니 너구리 정도는 끊어 먹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소면 있죠. 그건 좀 힘들다. 그 정도로 맞춰줍니다. 왜? 서로가 안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뭘 먹을 때마다 덴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설측 부분이 깨지면 지도 기분 나쁘고 우리는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죠? 차라리 어느 정도 기대치를 낮춰 가지고 조금 더 굵은 면 그 다음에 엔간하면 잘 안 닿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죠. 전방 교합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CO를 다 맞춰서 전방 교합을 봅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최대 전방각이죠. 최대 전방 운동. 자, 이렇게 전방을 봤습니다. 전방 보면 이제 뭐 봐야 됩니까? 후방을 봐야죠. 후방은 왜 볼까? 후방을 왜 보는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후방. 근데 교합기는 후방이 됩니까? 전방이 되는데 후방까지 되면은 CO는 어디다가 잡고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뭐 이거 이제 저는 지금 쓰지 않지만 뭐 이런 교합기가 있어요. 교합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빡시네. 전방 상악이 뒤로 가는 게 하악은 가만히 있지만 상악은 뒤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전방이죠. 이게 자, 이렇게 후방 운동을 갑니다. 그러면은 전방 운동을 합니다. 그럼 후방은 이게 뒤로 갈 수 있을까? 못 가죠. 왜? 잡아주고 있을 테니까. 얘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보통 교합기는 한 방향밖에 안 됩니다. 기준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후방은 보기 어렵다. 비싼 교합기가 아니면. 비싼 교합기는 후방 운동 됩니다. 왜? 기준점을 CO라는 기준점에 맞춰놓은 그 고정시킨 다음에 그 나사를 풀고 약간 하악을 뒤로 그러니까 상악을 앞으로 살짝 빼서 다시 고정하는 그런 칸이 있거든요. 비싼 것들은 그렇게 고정해서 이제 후방에 이제 무브먼트를 봐주죠. 이걸 왜 봐줄까 이거예요. 이걸 왜 봐줄까 궁금해요. 자 잠깐만요. 목이 타서 사실은 목이 타서 방금 마신 건 아닙니다.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턱이 뒤로 가는 근육을 당기잖아요. 이거는 뭐 이제 또 그 구강해부학 이쪽에 나오는데 하악을 뒤로 당기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외측익돌근이거든요. 외축익돌근이랑 그 다음에 이제 축두근의 저기 뒤에 있는 근육. 이제 축두근이 세 개 부채꼴로 되어 있지만은 세 개의 마디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개의 마디. 근데 거기서 축두근의 제일 후방에 위치한 이 근육이 여기 축두골에 기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과두에 정지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근육은 모든 근육은 움츠릴 때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츠리면은 턱이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측익돌근이랑 그 다음에 그 축두근 중에 후방 그 다음에 설골근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설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 당기면 얘는 이제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뒤로 가는 작용이 있을까? 왜 이런 근육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뭐 정답은 본인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침 삼키기. 침을 삼키거나 물을 삼키게 되면은 살짝 턱이 약간 뒤로 갑니다. 약간, 아주 약간. 보세요. 살짝 뒤로 가는 거. 그죠? 근데 이게 가격이 싼 교합기는 아예 봐주지도 못할 뿐더러 비싼 교합기라 하더라도 이걸 안 봐줘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게 만약 혹시나 한 100번의 경우의 수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침을 삼키거나 물을 마실 때 후방 운동을 했을 때 프리머처가 있으면은 엄청 불쾌합니다. 사람이 뭐 걸리지 계속? 이래요. 그죠? 후방 운동은요 우리가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후방 운동에 대한 이런 프리머처는 진료실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물론 저처럼 뭐 비싼 교합기 쓰고 이런 사람들은 후방 운동까지 다 해주고 보내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별로 할 건 없어요. 하지만 뭐 보통 다 짝짝이 교합기 쓰잖아요. 딱딱딱딱 그 쇠로 된 거 디귿자 모양 뭐 그런 거 쓰잖아요. 그거는 전방만 되지 후방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후방은 진료실에서 체킹을 해야 된다. 환자 보고 이제 검은색 먹지로 교합지로 그 CO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턱을 뒤로 당겨 보세요. 이래요. 뒤로 당겨 가지고 뭔가 조기 접촉이 있으면 그거 좀 쳐줘야 됩니다. 보철이 안 해서 자연치를 그렇게 깎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교합을 봅니다. 자, 교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중심교합은 우리가 치아가 최대의 면적으로 닫고 있는 것을 이제 중심교합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환자를 앉히거나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 외에도 많죠. 제가 많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풋 뜰 때든 바이트를 짤 때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임상 가면은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보다 나은 보철물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측방교합 턱을 닫고 이렇게 밥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추잉도 함께
봐주시라 이거고, 이제 전방 운동은 환자 보고 이렇게 내밀으라고 하는데,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전방은 앞니는 살짝 이제 심스탁이 빠지게 빠지게 해주면 좋다. 그 다음 후방교합은 기공소에서 봐줄 수는 있는데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기공소는 드물다. 그리고 이런 거 전부 다 봐주려면요, 기공료를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말 그대로 포세린 하나 뭐 7번 뭐 하나 뭐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주면 하지당에 다 봐주지. 근데 지금 보통 수가가 지금 5만 5천원, 더 싼 데는 3만 5천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봐줍니까? 우리도 시간이 돈인 사람들인데, 안 그래요? 3만 5천원이면 3만 5천원의 값어치를 하는 기공물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5만 5천원이면 5만 5천원 기공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15만원짜리 20만원이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랜저를 사도 깡통 그랜저가 있고, 거기다가 옵션을 더 넣으면 뭐 100만원 더 올라가고, 옵션 하나 더 넣으면은 100만원 더 200만원 더 올라가고, 스피커 바꾸면 또 150만원 더 올라가고, 그 돈을 주는 만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저는 보철도 똑같이 생각하고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싼 게 비지떡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뭐 이 정도 다 봐줄 수 있지. 뭐 소장급들은 이런 걸 다 할 줄 아니까 오픈을 하는 거예요. 다만 단가가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봐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입장은 그래요. 중심교합, 측방교합 얘기했고요. 측방교합은 이 그림은 뭐죠? 교합기의 측방 운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면은 이거를 움직이면 보이시죠? 한쪽 과도는 고정돼 지금 회전 운동하고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추를 중심으로 한 교합기는 원 운동을 한다. 가운데에 있는 원 운동.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원 운동하지만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원 운동을 한다. 뭐 교합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파트 때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전방교합 얘기했고, 후방교합, 침 삼키기, 물 삼키기 진료실에서 봐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줬는데 보철이 구강 내에서 던지면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너무 좋지.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보철을 만드는 동안 이 환자가 뭘 먹고 지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뭐 템포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템포를 안 만들면 또 얘네들 지 혼자 놀잖아요. 그죠? 이렇게 로테이팅 될 수도 있고 기울어질 수도 있고 많은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던지면 들어가기 힘들다. 근데 실력이 안 되는 위생사들은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위생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거래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력 없는 위생사들 때문에. 왜냐면 이게 위생사들도 원장님한테 좀 잘 배워야 되는데, 원장님도 약간 좀 이렇게 실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 밑에 쌤들은 이게 질 낮은 이 생활이 당연한 줄 알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이든 사수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한 거래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거래처마다 정말 원장님들 특색이 다 다른데, 보통 보면은 원장님들이 보철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딱 지대치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보낸 핀 작업 모델 보고, 넣었다 뺐다 해보고, 그 다음에 자연치에도 넣었다 뺐다 해보고, 이게 인포가 뭐 잘못 나왔거나 이게 좀 걸리는구나. 이래서 지대치를 치든, 우리가 뭐 빨린 부분은 우리가 네임펜으로 칠해주니까 이 부분이 걸리네 이러면서 조금 이제 지대치도 조금 치고, 그래가지고 또 넣어보고, 이게 좀 넣으면서 이제 패시브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꿀떡거리면서 들어가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안에를 한번 훑어볼까? 이러면서 훑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넣는 과정에서도 컨택이 좀 빡빡하면 컨택도 좀 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원장 밑에서 배운 위생사 쌤들은 그거를 할 줄을 모릅니다. 뭐 봐야 할 줄 알지.
지금 뭐 그런 모든 과정을 할 줄 아는 원장님 옆에서 배우는 쌤들은 정말 똑소리 납니다. 다 집어넣어요 그냥. 아 이게 좀 걸린 거 같네 치고, 아 이게 좀 언더컷, 아 이 모델이 빨려서 지금 삭제했네, 그럼 아 여기가 지금 과삭제된 건가, 과삭제돼서 안 들어가나, 내가 지대치를 좀 칠까, 아니면은 지대치 치기 좀 겁나면 내가 보철 안에 좀 칠까, 이런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왜? 환자가 다시 안 오게 하는 그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세 명이 다 위민하기 위해서, 윈윈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스스로 끄는 이 거래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딱 넣었는데 안 들어간 바로 리메이크입니다. 바로 리메이크. 뭐 다른 노력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던지면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크라운은 35,000원밖에 안 주면서, 던지면 들어가게 하려면은 인프라도 좀 잘 떠주든가. 인프도 아까 그 뭐 아까 화내고 있는, 저번에 뭐 영상 보여준 화내고 있는 모양 있잖아요. 그게 그 기공소가 꽤 있어요. 인프라도 잘 만들어주든가 잘 뽑아주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던지면 들어가길 바래. 아니죠. 최소한의 자질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저는 그 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위산사 쌤들은 자기의 그 페이를 높게 측정하든 자기의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서 템포도 만들고 적합도 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해라고요. 이왕 할 거면. 근데 이것조차 귀찮아하는 쌤들이 있어요. 월급 루팡들. 뭐 법적으로 잘 지키는 것도 맞아요. 그게 뭐 법에 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면은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자 모델 보고 모델을 이제 핀 작업해서 빼가지고 딱 넣었는데 피팅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저녁에 옵니다 기공물이. 리메이크 해주세요. 안 들어가요. 그럴 리가 있나. 세컨에도 잘 들어가고, 세컨에도 제대로 들어가서 틸팅이 없고, 그 다음에 핀 작업에도 잘 들어가고, 뭐 다 잘 들어가는데 이게 왜 안 들어가? 그럼 인프 잘못이잖아. 그렇다고 35,000원 더 줘서 만들어줄 것도 아니, 더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미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안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 인프가 완전 변형이 확 오지 않는 이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나가서 배워야 됩니다. 원장님 옆에서 옵저버링을 잘해야 돼요. 아 그것도 잘하는 원장님한테 가야지. 원장님조차도 자 누워, 마스크 끼고 자 봅시다. 자, 자 이게 들어갑니다. 자 바람입니다. 막 칙칙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안 들어가네. 리메이크. 이런 원장한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지? 좀 보고. 이 부분이 걸리나? 그럼 물어봐야지 본인이 나중에. 원장님 그거 아까 뭐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거 빨린 건데 뭐 거래처 기공소에서 조금 많이 과삭제했더라. 거기 치니까 바로 들어가던데. 설명이 되죠. 설명이. 근데 그것조차 모르는 원장님이 있다니까요. 실제 임상에서는 바로 안 들어가네. 리메이크. 그럼 본인은 대체 뭘 배워야 될까요? 그런 데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뭐지 그 초확대 현미경을 써가지고 뭐 치료 뭐 개뿌리고, 실제 임상은 그 상황에 대처를 배워야 됩니다. 대처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본인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가 아니고, 본인이 그 진료가 끝나고 시간이 되면은 원장님한테 집요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본인의 페이가 올라갑니다. 음, 끝났군요. 자, 오늘은 보철의 자격 요건에 중에서 저번 시간에 컨택을 했고, 아니 적합을 받고, 오늘은 컨택, 그 다음에 바이트, 그리고 교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임상과 아주 밀접한 공부를 했어요. 이런 강의는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장단컨대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음,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인도 만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규합기. 그 다음에 규합기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을 하죠. 우리랑 직화기공사랑. 그죠? 자, 이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